구독과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을 남겨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레바논의 헤즈볼라를 주 타겟으로 일어난 삐삐 폭발과 무전기 폭발 사건으로 인해 중동 정세가 시끄러워졌습니다. 잘못하면 이스라엘과 아랍 간 중동 전쟁이 발발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문제가 미국 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세계 매스컴의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가 9월 11일부터 6일간 대선 주자에 대한 전국 단위 지지율을 조사한 결과 양측 모두 47대 47로 동률을 이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삐삐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조사된 것입니다. 트럼프와 해리스의 양자 토론에서 해리스가 확실하게 우위를 점했지만 대선 레이스에서 결정적인 우위를 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관건이 되는 경합주에서 트럼프와 해리스가 치열하게 공방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현재 트럼프는 경합주 중 조지아, 펜실베니아, 애리조나, 위스콘신에서 약간 우세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반면 해리스는 미시간, 네바다,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우세하다고 평가되었으나 미세한 차이에 불과합니다. 이번 미국 대선에서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대선 당일 날까지 지켜봐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합니다. 경합주의 주민들은 자신들에게 좀 더 유리한 선물 보따리를 풀어주는 대선 주자를 선택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대선 주자들은 경합주의 주민들에게 어떻게든 선물의 내부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트럼프의 선물은 간단하고 명확합니다. 중국의 모든 물품이 미국 시장에서 힘을 쓰지 못하도록 관세 폭탄을 부과한다는 것입니다. 해리스의 선물 보따리는 아직 확실하게 개봉되지 않았지만 트럼프와 마찬가지로 중국에 대한 관세율을 올리는 것으로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바이든 정권은 2024년 9월 15일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100% 관세를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부분에 대해 명확히 정리하지 못하면서 트럼프에게 추월당했다고 보여집니다. 2016년 힐러리 클린턴은 트럼프와의 TV 토론에서 60%가 넘는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지만 대선에서 패배하면서 똑같은 악몽이 되풀이되는 건 아닌지 걱정하는 유권자들이 많습니다. 트럼프는 여성 유권자 표심 확보에 나섰습니다. 트럼프는 최근 2차 암살 시도 당시 용의자의 번호판을 찍으며 뒷조준 여성을 언급하면서 여성이 남성보다 똑똑하다고 추켜 세우며 우리 멜라니 영부인이 아주 좋아할 말이네요 라고 했습니다. 트럼프는 얼마 전 테러를 당했던 오하이오주 스프링필드로 유세를 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저는 스프링필드로 유세를 가는데 다시는 여러분을 뵙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할 일은 해야 합니다. 라고 운을 뗐습니다. 해리스는 격전지인 미시간주에서 오프라 윈프리와 정책에 대한 토크쇼를 하며 유권자 확보에 나섰습니다. 한편 레바논에서 발생한 삐삐와 무전기 폭발 사건의 여파가 심상치 않게 커지고 있습니다. 레바논의 헤즈볼라 대원들은 상급자의 명령을 받기 위해 삐삐를 차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의 경우 벨이 울리면 내부에 있는 GPS로 인해 주변 기지국의 신호가 포착되면서 위치가 파악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즉각적인 미사일 공격을 받는다면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것을 불안하게 여긴 헤즈볼라의 지도부는 새로운 묘책을 생각해냈습니다. 과거에 사용하던 삐삐를 다시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삐삐는 위치가 파악이 안 되고 간단한 문자를 메시지로 보낼 수 있는 통신수단입니다. 2024년 9월 17일 무선 호출기 약 3,000대에 암호화된 메시지가 송출되었습니다. 확인을 위해 버튼을 누르자 동시 폭발하면서 12명이 사망했고 2,800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다음 날인 18일에는 무전기가 동시 폭발하면서 20명이 사망하고 450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현재 300여 명은 중태라고 합니다. 이 공격으로 헤즈볼라의 점조직은 거의 와해되었습니다. 헤즈볼라의 경우 자기들끼리도 알아볼 수 없도록 점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중간 계층에 해당하는 상당수의 대원들이 부상을 입으면서 조직을 다시 재건해야 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이 작업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헤즈볼라가 약화됐다고 판단한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헤즈볼라 군사기지를 향해 미사일을 쏘고 있으며 헤즈볼라 역시 맞대응하면서 9월 22일 최대 규모의 공방전이 벌어졌습니다. 바이든의 민주당은 이스라엘 전쟁의 확산을 막으려는 포지션을 취했지만 트럼프의 공화당은 이번 기회에 이란의 핵개발까지 저지하겠다고 단단히 벼르고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선거 결과는 더욱 오리무중이 되어가고 있습니다.